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교리 매매원인가요? 아는 형이 라오스 국회견을 했는데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매면이라고 비하하네요. 붕어 형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뭐 국교리 매매원이다. 그럼 한국교는 매매원이 아니야? 우리 한국교연이야말로 매면이 끝판왕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언제 결혼 문화가 밸런스가 맞았습니까? 물론 최근엔 밸런스 맞춰 나가려고 하지만 그전에는 밸런스가 맞았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결혼은 가진 건 없는 여자가 가진 건 많은 남자가 결혼한 케이스가 대다수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건 또 매매원 아닙니까? 여자분들 중에 남자 돈 능력 보고 결혼한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자기는 가진 게 없는데 따지고 재는 사람도 많잖아. 그럼 이게 매매원이 아닌 거 뭐야? 우리가 뭐 어떤 나라하고 결혼한 거 매매원 얘기하는 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내원이 더 매매원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스케일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마인드죠. 옛날 과거에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 그런 국제 결혼 그런 이미지죠. 이제 옛날에 국제 결혼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 나이 먹고도 결혼 못한 장가를 못 간 이제 농촌 노총각도 많았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짝 만들어 주려고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업체 껴가지고 돈 주고 매칭해서 데려오는 게 많았잖아요. 그게 좀 약간 매매형처럼 이렇게 많이 비춰졌는데, 뭐 지금도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뭐 지금도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지만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게 뭐 지금은 많이 따집니다. 엄청 많이 따져요. 양쪽이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면 그 동남아 여자라고 해서 눈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분들 나이 보고 남자 외모 따집니다. 솔직한 말로 거긴 여자들도 젊은 여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엄청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보통 동남아 국제결혼은 보통 20대 초반에서 많아도 20대 중반이에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나이 차고 배 나오고 그리고 자기 관리 안 돼 있고 뭐 머리카락 빠져 있고 그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야. 되도록이면 한국 남자 중에서 좀 괜찮게 생겼고 자기 관리 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 만나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제결혼도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국제결혼도 엄밀히 말하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 국제결혼 하지도 못해. 남자들 중에. 지금 국제결혼 하고 싶어도 자기 능력이나 깜냥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결혼 매면이 따질 그런 시점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팩폭을 좀 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찬밥 더먹 갈 시점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출산율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많이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안 태어나고 있고, 지금 어린 친구들 중에서 뭐 기형아 출산 같은 것도 많은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지금 동남아에서 온 여자들 뭐 매면이라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입장 되지 못해요. 그냥 오면 고맙다고 얘기해줘야 돼,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국에 자녀 놓고 한국 땅의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지 이제 혼혈이지, 혼혈. 혼혈이 하더라도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토종이네 혼혈이 따지 그런 시점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도시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없어지고 있고 어린이집 없어지고 있고 유치원 없어지고 있잖아. 어? 여러분 동네에도 어린이집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없어지고 학교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 남자 결혼해서 한국 딸 말 살면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동남아에서 하는 뭐 한국 남자 이제 돈 보고 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나 산업에 기여하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럼 우리가 뭐라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자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뭐 배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배 아프기 이전에 남자를 오죽하면 한국 땅에 있는 한국 여자를 안 고르고 왜 외국까지 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거리도 먼데 우리나라 문화적 차이도 있고 왜 그런 사람과 매칭을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봐. 국내 결혼시장에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국내 결혼시장 오염되고 있고 답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남들이 이제 그런 걸 받아줄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제결혼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국제결혼 커플들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고 국제결혼 관련 컨텐츠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국가도 많아지고 있어. 옛날에는 뭐 베트남으로 한정됐지만 지금 보면 이제 한국 러시아 커플, 한국 우크라이나 커플, 뭐 한국 독일 커플, 한국 헝가리 커플, 제가 본 것만 얘기할게요. 한국 멕시코 커플. 물론 많지 않습니다. 뭐 한국 트리켄 커플,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이 케이스 점점 많아지고 있어. 반면에 외국 남자, 한국 여자 케이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점점 유튜브 많아지고 있잖아. 이게 뭘 의미하겠어? 이제 국제연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봐도 이제 국제연이 점점 위화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견 하는 여자분들도 한국말 좀 해요. 그럼 점점 국제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체감 많이 들고 국제견에 관심을 가져서 늘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나라 국제견을 하건 간에 일단 한국 땅에 왔으니까 열심히 살도록 좀 장려하고 그래도 한국 땅에 어떻게 좀 타국이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좋게 봐주면 안 됩니까? 나 웃기게 그런 거야. 남자분도 좀 문제 있어. 뭐냐면 남자분 중에 국제결혼 할 만한 깜냥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여자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지는 얼마나 잘 산다고? 지는 얼마나 잘 왔다고? 자기도 돈 없어가 능력 부족해서 국제결혼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그 국제결혼 살고 있는 외국 여성들이 본인한테 뭐 피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살면서 방해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뭐 누가 국제결혼 하든 말든 신경 끄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진짜 없어 보이는 그런 거야. 누가 이제 국제하니까 이제 배 아파가지고 괜히 무지성 까는 것들. 진짜 없어 보여, 저게. 얼마나 본인들이 못 났으면 본인들이 가진 게 없고 힘들면 저럴까. 이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었으면 기본적으로 체면 지키고 누가 국결을 하든 말든 어느 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인생만 사세요, 제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한국인 종특인 배아픔이 이제 국결에까지 번졌네요. 내가 하면 연애요. 남이 하면 매매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국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텐데 국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비판보다는 국결의 장단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물론 국결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되지 못해요. 국결하면서도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국결하면서도 헤어진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확실하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국결을 하신 분들이 한국 국내보다는 이혼율이 월등하게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국결해가지고 이혼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한국 결혼해서 이혼한 케이스 더 많이 봤어요? 아니면, 뭐, 주변에 이혼 사람들 중에서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한 케이스를 봤습니까? 아니면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대부분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한 케이스 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국내 결혼을 뭘 할 자격이 없어요. 이혼 영화 보더라도 상대가 안 돼, 이게. 물론 국적이라는 케이스 중에 이제 실패 봐가지고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녀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비율을 따졌을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말은 뭐냐 하면 뭐 대다수의 국제적 결혼 하신 분들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참아가면서 이제 결혼 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한국 결혼은 좀 나름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남자도 나이가 많지만 여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여자가 너무 늦은 나이 결혼을 해.
전 세계 신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장 많아요. 일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나이가 이제 홍기가 꽉 차가지고 옛날이었으면 노처녀 만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은데 나이가 꽉 차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막 나오고 있잖아. 근데 남자가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도 알게 된 거예요. 나이 차인 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그런 노산 리스크 거기다가 기형아 출산 리스크를 다 알고 있잖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뭐 없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아니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어지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건립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잘 찾아보면 자녀를 낳았는데 뭔가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발달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폐 판정을 받았다거나 그런 케이스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게. 가뜩이나 한국 땅에서 그 건강한 자녀 낳아 길러도 힘든데 내 자식이 아프거나 문제 있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이게? 아직까지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뭐 자식이 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면 뭐 출산에 문제 있다는 케이스 못 봤어요. 대부분 자녀를 잘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출산율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산후조리원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애를 낳고 나서 3주 동안 이제 조리하고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을 들이고 한 나라가 없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 몇몇 분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베트남 여자분 국제결혼 했는데 와이프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 딱 3일만 가고 그냥 나왔답니다. 아니면 이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인데 일본 여자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출산하자마자 하루만 쉬고 바로 복직했대요. 한국에서는 뭔가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 한국은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나면 이제 산후조리를 보통 2주나 긴 사람들 한 달 가까이 합니다. 산후조리는 꽤 비싸요, 여러분. 보통 하루 묵는데 20만 원 듭니다. 20에서 25만 원. 그래서 보름 정도 묵는다고 했을 때 한 400은 깨지고요. 3주 동안 하면 한 500돈 깨집니다. 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산후조리 가보시면 다 아시겠죠?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이게. 그냥 방 한 칸 있고, 그냥 출산한 아기를 따로 이제 모아놓는 공간이 있고, 이제 와이프는 그 방 있잖아요. 침대 딸린 방 한 칸이다. 거기서 있잖아요. 예, 죽 같은 거 먹고 요양하는 겁니다. 예, 한 번씩 애 한 번 봐주고 그게 다예요. 이게. 사실 가보면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비싸긴 엄청 비싸 이게. 뭐 국제교육 하신 분들 보면 와이프가 산후조리에 있는 걸 굉장히 뭔가 버거워한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국내에만 있는 문화예요. 외국에 하면 없어요. 외국에는 그냥 자녀 출산하면 그냥 몸짓 잠깐만 하고 바로 뭐 일한다거나 바로 이제 현업에 바로 복직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 국제를 하시면 이게 있다고 합니다. 다르죠, 이게. 그리고 국제를 하신 분들 보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확실히. 예,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결혼처럼. 물론 이제 언어 문제, 문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막 진짜 못 살겠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대부분 극복을 하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면. 물론 국제결혼도 이제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결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국의 국녀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 한국 결혼에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국제결혼 했을 때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남편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결혼하고 멀쩡히 다른 겁니다. 한국 결혼하고 국제 결혼 다른 게 뭐냐면 국제 결혼은 남편이 경제권, 남편이 어떤 그런 집 명의나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 와이프가 용돈 받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일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 쓸 건 와이프가 돈 벌어서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남편이 이제 카드 넣어주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국제 결혼 하신 분들한테. 우리나라 결혼처럼 남편이 쇠가 빠지게 돈 벌어서 와이프한테 다 갖다 주고 용돈 받아 생활하고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보통 남편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와이프가 이제 밖에 나 돈을 버는데 뭐 생활이 부족하다, 뭐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제 계좌로 넣어주고 보통 그런 식이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명의하자. 우리나라처럼 뭐 공동명의하자. 자기가 해준 것도 없는데 공동명의하고 그리고 뭐 여자가 남편도 다 가지고 뭐 쥐락펴락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장점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월급 받으면 돈 관리 어떻게 하냐면, 내가 관리하는데? 집 명의는 어떻게 했어요? 아, 집 이거 내 명의야.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와이프가 이거 자기가 힘들게 마련하는 집인데,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자기 여기 이제 그 명의 가지기 싫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자기가 돈 벌겠다 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확실히 달라요. 나중에 국제결혼 하신 분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명의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저도 국제결혼 하신 분들 한 10상 이상 물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튼, 뭐,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경제권이나 어떤 그런,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봤을 때는, 오히려 국면이 더 힘들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 봤을 때, 점점 국제결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분들 앞으로 결혼식 나가도 결혼식 탈락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